나는 알고 싶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찾고 싶었다. 기억하지 못했던 나의 기억을. 발급기 전면부 발급기 초기 화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세 메뉴입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증명서 시군구 서버에 접속 중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키를 누르십시오. 1997년 7월 2일 출생 등록 1997년 7월 8일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42-4. 내가 태어난 1997년 서울 거리에서는 티코, 르망, 소나타, 마티즈, 베르나 93년식이 돌아다녔고 국가 경제 위기 사태 IMF가 발생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 통화기금의 지원 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민들은 금을 모으고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려 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결과로 희망과 위로를 주는 스포츠 스타들에게 열광했다. 그렇게 국민들은 힘을 합쳐 IMF를 극복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유치와 대회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월드컵 4강 신화와 IMF를 극복한 한강의 기적과 함께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우리 집의 서울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된 건 내 나이 7살이었다. 건축 설계를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우리 집의 상황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그 당시 아버지의 판단은 서울 내의 반지하 방에서 나를 키우는 것보다 서울을 벗어나더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경기도 양주라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된다. 어린이집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모두 이곳에서 보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성장해 갔다. 학창 시절 내가 바라본 세상은 다른 의견을 내기보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를 칭찬하는 사회였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나를 지배했다. 이것이 어쩌면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유가 아닐까 가끔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스스로 도전하고 발전하며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다. 특히 무엇이든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즐거웠다. 그러나 학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과 대학 입학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모두 경시하거나 배제하려는 가치관이 점점 나를 지배해 갔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입시 실패가 인생 실패라는 명제를 스스로 도출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다는 건 항상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증명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성인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본 세상은 이성과 합리가 한치는 시대였다.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누군가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챗 GPT가 과제와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양당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표방하는 제3지대 새로운 권력이 생겨나고 있었고, 여론을 연예계 이슈로 잠재우는 사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젠더 이슈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세대 간의 갈라치기로 대화와 협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부동산 폭등과 급락, 심각한 저출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당시 한 학년에 8개 반 40명이었던 교실이 현재 3개 반 2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밖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적인 북한은 미사일, 오물풍선과 같은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격변하는 대혼란의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시화되어가는 현대인의 삶에는 과거에 없던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말이다. 보시기에 이거 치료 종료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아토피가 치료 종료라는 건 없긴 한데 불치병은 아니지만 한 번 생기면 잘 낫지 않는 난치병.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약하게 타고나는 거에 이유가 있는. 나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자로 태어났다. 어렸을 적 태열이 그 시작이었다. 나의 면역세포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들을 모두 적으로 인식하여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밤낮 할 것 없이 미칠 듯한 가려움과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콧물과 코막힘으로 나타났다. 약만 먹으면 낫겠지. 크면서 나을 거야. 그렇게 심각한 질환도 아닌데 뭐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약을 쓰면 증상이 잠시 좋아졌다, 안 쓰면 심해졌다를 무한 반복한다는 것이다. 반복된 무기력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없애버리고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만든다. 또한 진물과 딱지, 그리고 각질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게 하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린다. 결국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지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건강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건강이 없다면 젊음도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건강은 또 다른 생각과 사고를 하게 만들고 그
그것이 곧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다. 자가 면역 질환은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웃음을 빼앗아간 존재였다. 지금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다. 언젠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날들을 꿈꾸며 현대의학, 한의학, 대체의학, 민간요법 모두를 섭렵해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복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나는 이 친구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27살 어느 날 처음 해봤다. 내 평생을 함께해온 자가면역 질환을 완치해보고자 이런저런 치료를 시도하던 중 상상 이상의 리바운드 현상을 경험하며 3개월가량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존감은 바닥났고 나에게서 웃음은 사라졌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 그동안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항상 한편으로 두려웠다. 평생 그랬듯이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무기력에 무너질 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하고 싶던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후회하기 싫었다. 학창 시절부터 내 꿈은 방송국 PD였다. 특히 1박 2일 무한도전을 보며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획과 무계획 그 사이를 오가며 유의미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이 멋있어 보였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그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 원서를 넣었고 운 좋게 합격하여 조연출 생활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아침 7시에 나가 저녁 10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며 학창 시절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기에 나는 정말 간절했고 후회 없이 일했다. 여전히 무기력과 무너짐이 가끔 나를 찾아왔지만 매 순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겨내며 지냈다. 어느 날 예정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아쉽게도 회사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짐을 싸고 회사를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동안 정들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18층 엘리베이터의 모터가 작동하는 순간 롯데월드 대표 어트랙션 아틀란티스를 타는 상상이 떠올랐다. 순간의 감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너무 선명했다. 나는 바로 롯데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을 했다. 서류 합격 후 며칠 뒤 바로 면접을 받고 복장 배정을 받았다. 그렇게 롯데월드에서의 삶이 시작됐다. 사실 난 아틀란티스와 같은 어트랙션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런데 면접과 교육을 마치고 나니 엔터테인먼트 부서로 배정되어 파크 공연을 지원하는 스태프 일을 하게 되었다. 퍼레이드 카도 운전하고 가든 스테이지 공연 조명도 쏘고 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에서 일하는 거 후회하냐고? 아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퍼레이드를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그렇게 웃음을 잃었던 나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고 있었다. 사실 아직도 불현듯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다. 나의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동안 학습된 무기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결국 넌 건강 때문에 무너질 거야. 너는 피부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해. 아토피로 웃음을 잃었던 나는 그저 웃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남들처럼 자유롭게 꿈꾸며 도전하고 싶었다. 받아쓰기를 준비하던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시험을 즐겨. 당시 나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어렵고 재미없기만 한 시험을 즐길 수 있지? 사실 지금도 모든 시험은 재미없다. 하지만 그때와 다르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을 잘하면 그것이 재밌게 느껴진다. 그럼 즐길 수 있다. 축구공을 양발로 잘 다루면 축구가 재밌듯이 말이다. 인생이라는 시험도 어쩌면 똑같지 않을까? 막연하지만 생각해본다. 행복하거나 우울하거나 시시각각 바뀌는 내면의 감정들을 잘 관찰하고 다룰 수 있다면 인생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서 한국사를 20년간 강해온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얼마 전 논문 표절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가 방송에 출연했다. 때가 아니야. 9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표절 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지금껏 다 좋은 길을 계속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역사를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그 누구보다 즐기기 때문이라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논문 표절은 잘못된 행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이 느껴졌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와 설민석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것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설령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기에 묵묵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의 삶을 너무 세상의 효용성으로 판단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정답은 모른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혹은 틀린지. 세상은 인생에 정답이 있는 듯이 보여준다. 돈, 명예, 권력, 배우자. 하지만 어쩌면 애초에 인생의 정답은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을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맞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럽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것 또한 나이고 나의 삶이니까. 그동안 행복했거나 불행했거나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정답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의 미래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나와 같이 꿈과
웃음을 잃었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심심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나에게 이 영상을 바친다.